안녕하세요, 헤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요일 문장 삽입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알맞은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순서 맞추기와 비슷하게 조금 앞뒤 문맥의 연결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선택해 보도록 하죠.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limits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is important. 그러면 한계를 설정하고 한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아마 이것이 앞의 문장에서도 뭔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는 부분에 이 문장이 들어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failing to do so is destructive to self-esteem in a long run 이라고 나왔어요. 위에 나와 있는 걸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될 거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어디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느냐? 바로 자존감, 내가 자긍심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얘가 하고 싶은 얘기에서 이 부분이 들어갈 곳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Clearly defined expectations and limit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명백하게 정의가 나오는 것, 그게 이제 기대치와 limit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것은 parental attitude often associated with developing positive self-esteem in children 이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parental attitude, 부모가 가지고 가야 되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developing positive self-esteem in children.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굉장히 positive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보니까 setting high but not impossible expectation. 이게 바로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중요한 사항인 거네요. 높게 이제 내가 기대치를 설정하긴 하지만 이게 꼭 possible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가능하게 얘네가 설정을 가능하고 다다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포함한다, 수반한다, involves providing clear standards of worthiness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시하는 거예요. 명백한 기준. 근데 그 명백한 기준은 내가 존재하는 가치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네가 이것이 파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등장하기에는 1번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뒷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Setting goals and holding standards let the children know that certain forms of behavior are desirable, good, or worthy to be and to be strived toward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let 이하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that 이하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네요. 그들의 그 behavior가 굉장히 desirable하고 good하고 혹은 worthy하는 거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behavior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의 문장에서 지금 얘가 이러한 예를 들었고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예문이 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넣어야 되는 문장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가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를 2번에 넣어야 될지 3번, 4번에 넣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a long line of developmental literature shows that parental over-permissive is related to negative behavior such as impulsivity and aggressiveness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이 얘가 되게 desirable하고 good하고 worthy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얘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negative to their behavior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앞문장에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답이 바로
이게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얘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실패한다고 하면은 바로 얘네들의 셀프스팀이 더 파괴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실패하는 건지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실패에 대한 결과가 바로 충동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lse reading of other people's emotions and the failure to detect the incongruity between another person's emotion and his or her behavior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죠? Can result in a mistaken action and reaction on our part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읽는 거예요. 읽는 건데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읽었고 뭘 잘못 읽었냐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못 읽었을 때 그리고 and the failure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어와 두 번째 주어가 되는 거겠죠. failure 어떤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to detect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 incongruity는 불일치라는 의미거든요. 뭐와 뭐 사이의 불일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감정의 불일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Result in a mistaken action and reaction on our part. 우리한테는 실수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수로 된 반응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앞문장에서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야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도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어야지만 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ionships, 관계는 would be a lot easier, 훨씬 더 쉬울 거래요. 만약에 people were completely honest in telling one another how they are feeling and what they are think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false readin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니까 1번의 정답은 될 수가 없겠죠. 얘가 topic sentence나 혹은 introductory sentence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쉬울 거래요. 뭐를 한다고 하면은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솔직하게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얘기해 준다고 하면은 더 쉬울 텐데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은 very rarely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걸 남겨줬냐면은 to read between lines. read between line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과 이 선의 사이를 읽어야 되는 거죠.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읽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선과 선 사이에 아무런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detect overtones or pick up visible cues, 뭐 톤에 대해서 내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시각적인 큐에 대해서도 내가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표정으로 보거나 몸의 움직임으로써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false reading of people's emotion이 나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however이 바로 등장했으니까 앞에서 이걸 실패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Not everyone is aware of how to decode가 바로 뭐예요? 해석하는 거죠. Non-verbal communication and not everyone is emotionally expressive and therefore easy to read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read가 등장했으니까 이 rea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을 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False reading of emotions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이미 언급해준 이 read 때문에 얘가 4번에서 요 read를 언급해주는 거라 4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쭉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우리가 올바르게 쓰이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문단의 주제를 맞춰서 쓰지 않은 문장을 픽업하는 부분이니까 주제 찾기 문제라고 연장선상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